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형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전에 얘기를 했던 요 데이터의 이 형태를 말하게 되죠. 이 형태는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하고도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기본형이 있는데요. 기본형은 우리가 산술형하고 실수형하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형은 이제 정수형하고 그 다음에 실수형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정수형은 이제 문자형하고 그 다음에 정수형, 그 다음에 실수형 이렇게 이제 분류를 좀 해놨는데요. 문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문자예요. 뭐 A, B, C 이런 문자. 그거를 우리가 선언했을 때는 캐릭터라고 하는 CHAR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수형 같은 경우는 short, int, integer, unsigned, 마이너스가 없죠. 플러스 쪽만 존재하는 거예요. unsigned는 부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갖고요. long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형, 정수형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근데 사실 요거는 문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로 8비트 단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냥 8비트의 선언인 경우에 이제 문자형의 캐릭터라고 하는 저 내용을 갖다 쓰는 거고요. 원래는 저 문자형 자체가 문자만 써서 저거 선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수형은 이제 말 그대로 숫자 정수 1, 2, 3, 4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수형 플로팅하고 더블형이 있는데요. 요 플로팅과 더블형은 선문자를 가지고 소수점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뭐 0.0001 뭐 이런 이제 소수점으로 가지고 실수형이죠. 실수 2.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실수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은 이제 플로트 그 다음에 더블 뭐 이런 것들을 더블 플로트 이런 것들을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2번으로 나눴는데요. 데이터형의 기본형하고 그 다음에 합성형, 유도형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합성형과 유도형은 이제 5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배열형, 그 다음에 이제 함수형, 네, 포인터형, 구조형, 공용형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놓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거는 당연히 C를 이제 하게 된다면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배열형 array, 그 다음에 함수형 function, 그 다음에 포인터, 그 다음에 구조체형 structure, 그 다음에 이제 공용형 union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각각에 대해서 다 배워놓으면 상당히 프로그램 칠 때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C에서는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죠. 그죠?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놔야 할 것 같고요. 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변하는 수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변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혹은 숫자 값이 변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변수명은 주로 이제 우리가 영문자와 대문자, 영문자, 대소문자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던 소문자로 쓰던 유일한 걸로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숫자까지도 같이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문자 대소문자를 가지고 거기에 숫자까지 짬뽕 시켜 가지고 변수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로 표현을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꼭 지켜야 하는 룰이죠. 룰. 그죠? 그 다음에 언더바는 영문자로 취급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더바 자체도 통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뭐뭐뭐점 언더바 뭐뭐뭐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뭐뭐 언더바 뭐뭐뭐 이렇게. 그리고 한 변수명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소문자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소문자나 대문자나 다른 차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reserved word라고 하는 이제 보호된 그런 단어들을 변수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C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 변수명으로 수정해서 쓰게 되면 헷갈리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변수명으로는 쓸 수 없다. 예약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변수는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놔야 한다. C에서는 저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써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프로그램 할 때 예를 들면 LED 빌트인이나 뭐 하이, 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요거는 C에서는 뭔지 모른단 말이죠. 어딘가에 누군가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는 그 자체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쓰는 거고요. 일반 C에서는 저런 용어들이 선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변수명을 선언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잊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언어의 구성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C 언어는 이제 모듈화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언어다. 다 모듈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다수의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로 작성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원시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메인 함수라고 하는 메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메인 함수가 존재하여야만 한다. 그 다음에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뒤에 가로를 열고 닫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브레이스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서 닫고 하는 거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함수의 유효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 보이드 넣고 함수명 그 다음에 열었고요, 닫았고, 그 다음에 브레이스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이 루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두이노에서 루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C의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저런 메인 함수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반 GCC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그 내용들이 숨어져 있어요, 안에.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아두이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반 C에서는 이렇게 메인 함수, 원래는 앞에 보이드를 넣어놔도 됩니다. 이 보이드, 이렇게 리턴이 없는 값들은 보이드를 선언합니다. 그냥 함수 한번 처리하고 끝나는 애들은 앞에다가 저렇게 보이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어쨌거나 C에서는 이제 뭐 인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는 이제 메인 함수인 경우는 메인 가로 열고 닫았고,
브레이스로 해서 열고 닫고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메인 함수 내부에 우선 변수라고 하는 거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어 있고요. 처음에 메인 함수 들어가서 바로 선언하면 된다. 변수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값이라고 했고, 그 변수의 타입은 메모리의 사이즈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티저 그리고 i, t 이렇게 선언해 놨죠. 그리고 뒤에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면 되고요. C에서는 어쨌거나 요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이 뒤에 이렇게 찍어주죠. 여기 얘도 마찬가지였죠. 뒤에 이렇게 다 찍어줬죠. 자, 아두이노에서도 앞전에 제가 변수에 대해서 약간 언급은 했었는데요. 이렇게 바깥에 메인 함수의 바깥에 놓거나 안에 놓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함수 속에 저 변수를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고 바깥에 놓을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로컬 변수냐 아니면 글로벌 변수냐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언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디파인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초기값을 넣어도 되고, 초기값이라고 하는 건 그 메모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미리 넣어놓는 거죠. 자, 이 변수는 뒤에 다시 나오긴 합니다. 타입은. 그래서 인티저라고 하는 거는 지금 i와 t가 있는데 i와 t라고 하는 변수를 내가 i를 몇 비트까지 얼마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쓸 건지를 정의해 놓는 거고, 그 방의 이름을 우리는 i 혹은 t 혹은 j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디파인해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포문에 일을 넣고 이렇게 썼는데 이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에요. 이 일이 아니고 그 안 속에다 뭔가를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냥 이제 써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해서 내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제 문장들이 들어가게 되죠. for은, if는, 뭐 이런 거, while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저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능한 한 많은 주석문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주석은 이렇게 역슬래시 두 개를 가지고 처리합니다. 역슬래시 두 개.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없어도 돼요. 날라가도 됩니다. 단지 설명을 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 이제 어느 특정한 위치들마다 내가 설명서를 달고 싶다. 이게 뭔지. 그러면 저렇게 역슬래시를 하고 뒤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 역슬래시 두 개는 여기서부터 끝나는 데까지예요. 그 한 줄만 통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또 다음 줄에 주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줄에 또 다시 한번 주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가능한 한 많은 주석문 사용이 바람직하다 라고 했고요. C 언어 프로그램에서 최소 1개 이상의 함수가 필요하다 얘기했었고요. 변수의 타입을 선언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정수형인 경우, 인티저인 경우는 마이너스 32,768에서부터 32,767까지의 범위만 사용한다. 플로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모든 문장의 끝에는
이렇게 찍어줘라. 그리고 초기치 값 설정도 가능하다. 자, 초기값은 초기치 부여는 인티저 j 이꼬르 0 이렇게 쓰는데요. 요거는 초기에 그 메모리 안에 공간에 0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는 메모리만 선언하잖아요. 그럼 그 메모리에 쓰레기 값들이 더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더미가 뭐 0이 들어갈지 2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 그 더미가 생기지 않도록 j 이꼬르 0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 메모리 공간을 0으로 다 클리어 시켜 놓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표가 중요하죠. 지금 여기 C 언어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말고사에 다시 냅니다. 그래서 잘 정립을 해 놓도록 하시고요. 이해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형의 종류는 결국은 메모리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signed 캐릭터, unsigned 캐릭터가 있는데 얘들은 8비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부호가 있는 거가 들어갈 거냐 부호가 없는 게 들어갈 거냐의 차이예요. signed는 부호가 있는 거고요. unsigned는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없다는 거는 마이너스 쪽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4비트다 라고 하면 비트 수를 쪼개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4비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비트 이게 요게 이제 4비트인데 4비트 이 4비트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8비트가 되는 거죠. 여기 4비트 두 개 합치면 이제 요 전체가 8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8비트잖아요. 그러면 요 8비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치 체계는 원래는 여기가 다 0이 들어갔을 때 그죠? 이렇게 0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죠. 0부터 그 다음에 첫 번째가 1인 경우 두 번째가 10인 경우 11인 경우 그럼 하나가 더 올라가죠. 100인 경우 101 1 110 111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0이고요. 그 다음에는 1이고요. 그 다음에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카운팅을 해 가는데요.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비트가 다 1이 될 때까지 얘가 갈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255가 되겠죠. 쭉 내려오면 결국은 0에서부터 255까지 갈 수 있는 범위가 돼요. 총 개수로 따지게 되면 256개죠. 그죠? 0부터 따져서 들어가면 개수로는 256개고요. 범위로 보면 0에서부터 255까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8비트가 갈 수 있는 총 사이즈예요. 이게 이제 4비트를 가지고 헥사로 바꾸면 16진수로 바꾸면 이게 2진수잖아요. 16진수로 바꾸면 FF가 됩니다. FF. 이게 이제 부호가 없는 타입들이죠. 부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쪽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더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요 전체 8비트가 갈 수 있는 개수는 256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쪽과 플러스 쪽을 반반 자르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전체 개수는 256개지만 실제 범위 잘라서 가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과 플러스 쪽으로 분리돼서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플러스 127까지 여기 중간에 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은 플러스 쪽이기 때문에 반반 나누는 거죠. 이쪽에 127까지, 이쪽에 1에서부터 128까지. 그죠? 총 개수는 결국은 256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어, 8비트가 갈 수 있는 범위 섹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수형은 이제 16비트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16비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트 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8비트짜리 8비트, 그 다음에 8비트 요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죠? 합치면 몇 비트야? 16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와 언사인드와 사인드의 범위는 8비트다. 16비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롱 인티저가 있어요. 인티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인티저하고 롱 인티저가 있는데 롱 인티저는 32비트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인티저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약간 표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인드 인티저 이렇게 쓰면은 이제 16비트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롱 인티저다 그러면 요 앞에 또 16비트가 붙어요. 그래서 요 16비트 위에 16비트 합쳐서 전체 32비트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은 64비트고요 롱 더블은 80비트예요 이런 식으로 비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범위를 수치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캐릭터, 문자형, 언사인드 캐릭터, 그 다음에 인티저, 언사인드 인티저, 롱, 언사인드 롱, 플로트, 더블, 롱 더블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에 8비트, 16비트, 32비트, 그 다음에 64비트. 이 플로트도 32비트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롱도 32비트, 인티저 롱이죠. 롱 인티저 32비트, 그 다음에 플로트 32비트, 그리고 이제 더블은 64비트, 그리고 롱 더블은 80비트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변수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앞전에 선언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우리가 앞전에 이제 버튼을 눌렀던 프로그램인데요. 앞에 여기는 콘스탄트 요거를 이제 붙였어요. 인티저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요. 여기는 지금 현재 버튼이라고 하는 핀을 2로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수를 선언했는데 요거는 이제 메모리에 인티저 값,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2라는 숫자는 0, 1, 2 이것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인티저로 쓸 필요는 없다는 소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변수였으면 저거는 메모리만 차지하고 있는 32비트의 메모리만 차지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티저 버튼 스테이트 이꼬르 0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밑에 거는 순수하게 메모리의 값을 표현하고 있는데 위에는 그 해당하는 숫자에 대한 값을 미리 메모리에다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버퍼 핀에서 가져왔던 거를 버퍼 스테이트에다가 넘겨오게 되는데요. 저렇게 많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인티저 버퍼 스테이트 이퀄 0인데 얘는 결국은 이라님은 0 두 가지 값뿐이 안 가져오거든요. 근데 굳이 인티저로 선언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선언해놨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죠. 그 의미를 좀 알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메모리의 사이즈에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의해서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핀도 마찬가지였죠. 버튼핀은 이제 우리가 요 아두이노에서는 그냥 디파인에서 쓴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이 변수 개념으로 본다면 약간 다 엇갈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연산자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